삼성중공업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재무지표는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라든지 넘어야 할 과제들 이런 게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이 1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2천억 원, 정확히는 2,048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매출 증가율은 6%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56.7%나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LNG 운반선처럼 이익률이 높은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한 전략에 통했다고 봐야죠. 현재 수주 잔고의 63%가 LNG 관련 선박일 정도니까요. 여기에다가 원가 관리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이익이 아주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으로 부채 비율을 크게 낮췄다는 거예요. 예전에 1200%가 넘었는데 이걸 800%대까지 확 내렸거든요. 재무 건전성까지 확보하면서 돈을 버는 선순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스마트시 플랫폼, S베셀, 또 원격 자율운항 시스템, 사스 이런 이름들이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기술들인가요? S베셀은 선박 운항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말하자면 배의 두뇌 같은 역할이고요. 사스는 이제 원격 자율운항, 배가 스스로 항해하거나 아니면 최소 인원으로 운항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이미 해상 실증까지 맞췄다는 건 상당히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선원 훈련용 VR 솔루션 같은 것도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인력난이라든지 안전 문제에 대한 좀 근본적인 해결책, 나아가서는 미래 생존 전략으로까지 보이네요. 특히 IMO, 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목표처럼 점점 더 강화되는 환경 규제가 있잖아요. 이게 조선업계 전체에는 정말 큰 도전인데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연비 개선이나 최적 운항을 통해서 규제에 대응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상용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 개발에 뛰어든 건 정말 대담한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전기를 만드는 그 소형 원자력 발전소 말씀이시죠? 덴마크 시보그하고 협력해서 2028년 상용화 목표라고 하던데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단순한 기술 다각화 이걸 넘어서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업의 미래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경쟁사들이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해양 에너지 플랫폼 공급자 이런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종합 해양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위험 요인들도 좀 언급되어 있던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는 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불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복수 노조 간의 입장 차이도 있고 또 사측과의 교섭 과정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 갈등이 좀 격화되면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우려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의 거센 추격입니다. 특히 우리가 강점을 보여왔던 고부가 가치 선박, LNG 운반선 시장에서도 중국이 점유율을 꽤 빠르게 늘려오고 있어요. 과거에 한국이 한 87%까지 차지했던 시장인데 최근에는 60%대까지 밀렸다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 격차를 계속 벌려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엇갈리는 이유도 여기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서려면 한국 조선업계는 기술력 중심의 고부가치 요새 전략 이걸 펼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겠군요.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세를 쭉 이어가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노사 안정을 이루고 또 외부적으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